근데 이런 남편들이 기적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 피고도 뻔뻔한 남편의 이유와 대처하는 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마디님들 중에 회복하신 분들 사연을 읽어보면 상간녀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들은 납작 엎드리고 아내들 눈치 보고 충성을 다하는데 왜 우리 집 미친놈은 뻔뻔하고 바람 필 때랑 변한 게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아내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내가 드자비를 계속하고 괴롭히고 포악질을 해도 꾹꾹 참고 최선을 다하는 경우는 사실은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의 회복에 관한 글이 가끔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회복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회복한 분들의 10%? 15% 이내입니다. 대부분이 되돌아오고 초반에는 눈치 보고 잘 하다가도 아내들의 디자비가 길어지거나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바람을 폈었나? 라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아내들은 여전히 지옥 속에서 고통스러운데 밥도 잘 처먹고 친구들도 만나러 가고 골프 약속도 잘 다닙니다. 일상의 변화가 없고 예전처럼 잘 지내는 거죠. 아내분들은 그래도 지가 인간이면 바람이라는 큰 죄를 지었으니까 나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지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어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들도 외도를 들키기 전에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죄책감도 들고 쪽팔리고 예전처럼 큰 소리도 칠 수도 없고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당하고 다 보고해야 되고 그런 생활에 지쳐가기도 하고 이럴 때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혼 불사의 태도를 취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뻔뻔하다면 사실은 상간녀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 혹은 다시 만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큰 거죠. 그런데 확실하게 남편이 그 해당 상간녀와는 끝난 것이 맞는데도 뻔뻔하게 행동을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피해 배우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우습게 본다. 원래 기본적으로 순정적이었고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잘 따라주었던 와이프 또는 경제력이 없어서 혼자서 살아가기 힘들다고 남편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내가 바람을 폈어도 넌 어쩔 수 없이 그걸 수용하고 살아가야지. 네가 어쩔 거야.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경제력과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 급여가 아주 많거나 전문직 혹은 재테크를 잘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이 많은 경우에 본인은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도 잘 벌고 재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바람 피워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것이 바람핀 남편들 중에는 외도뿐만 아니라 인격장애의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각각 종류는 다르긴 하지만요. 그런데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나 타인에게 일어날 그런 나쁜 결과, 상처를 줄 결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불륜 또는 자신의 잘못이 들켜도 후회나 죄책감의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가 정당하고 합리하고요. 피해 배우자는 이런 남편이 자신의 남편인 경우에는 심정적으로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받는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아내 자체가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를 중시하고 이혼에 대해서 안 좋은 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고 싶지 않고 아이들 케어에 헌신을 다하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제 이혼을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외도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 평생 바람 유형인 경우가 많고요. 여러 명의 여자들과 만남을 가져왔고 상간녀들을 대할 때도 진심이 아니고 섹파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에게 들킨 상간녀는 그냥 버리고 다른 대체 상간녀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죄책감이나 도덕적인 의식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불륜행위가 그렇게 나쁘거나 비난받을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 본인이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한다. 바람피는 인간들은 꼭 자신들이 바람피는 것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놈들도 다 바람피는데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네, 이상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편이 이런 유형이다. 바람을 피고도 뻔뻔하다. 그러면 아내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아내분들, 노답, 답이 없다. 이 말 아시나요? 저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람 말고도 인성 자체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질이 낮다, 수준이 낮다. 답이 없는 남편에게 진정한 회복을 기대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둘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의미 없는 거다. 무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관계는 혼자가 아닌 둘이 합심을 하고 노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이혼 또는 남편과의 회복에 대한 기대 따위는 버리시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아빠의 자리에 남겨놓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내분의 삶에 집중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둘이 아닌 나 혼자라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같이 사는 것이 나에게 나은 점이 더 많고 내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남편이라면요. 그런데 경제력도 없고 애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인성도 바닥이라면 저라면 버립니다. 이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이혼녀가 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 그러면 이혼은 안 하시면 됩니다. 대신 기대는 개주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남편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냥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남편들이 기적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본인들의 인생에 엄청난 고비나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처럼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성장을 하고 자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되면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률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게 쉬울까요? 힘들다는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유형의 남편에 대한 기대는 버리시고 나 그냥 이혼했다. 나는 오롯이 혼자다. 이런 마음으로 법리적인 관계는 유지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평온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